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SLP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한 명의 학생 대표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재 대본을 쓰고 대본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 이름은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라는 학교를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을 했고, 현재는 중국 칭화대학교 차량공학 석사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9월 학기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또 영어 면접을 통해서 칭화대라는 우수한 중국 최고의 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SLP를 다녔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6년 정도 안산 SLP에서 공부를 하며 영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SLP에는 다른 학원에는 없는 우수한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키우기에 SLP만큼 좋은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에 제가 전혀 흥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반에서 중학생 때는 40명 중에 34등, 그리고 평균 59점, 58점을 맞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레 다른 과목에도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교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수한 영어 실력 덕분에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되는 제 유니스트 모교에서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생겨서 현재는 칭화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릴 적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그 흥미를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SLP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SLP에서 공부를 했고요. SLP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시온고학년관 교수부장 진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회에 못 오신 학부모들을 위해서 JRP 고학년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JRP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초등 영어와 중고등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영어는 실용 발화를 목표로 하는 오럴 랭귀지, 즉 언어의 발현을 중심으로 둔다면 중고등 영어는 아카데믹 측면의 영어 학습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초등 영어와 중고등 영어의 특징과 접근법,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초등 영어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지만 중고등 영어의 경우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한 성과 중심의 학습 영어입니다. 초등 영어의 접근법은 영역별 통합적 교육으로서 언어의 유창성에 초점을 둔다면 중고등 영어의 경우 영어를 학문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대학 입학 후에 전공 과목의 원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실전 경험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초등 영어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배경 지식의 확대,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과 사고력의 향상을 목표로 둔다면 중고등 영어 같은 경우 어휘 학습, 그리고 문법의 이해와 내재화,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지문을 읽고 깊이 있는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이하는 실전 경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중고등 영어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학교의 점진적인 지필고사의 폐지나 혹은 축소를 통해서 지식 기반 교육 과정에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점수를 내는 대신 전과목에 걸쳐서 토의나 토론, 보고서 제출,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형 학습을 보급하고 있고요. 과제형 수행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평가는 수업 중에,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 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 종류와 비율에 대해서 다음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지필교사 평가가 100% 점수에 반영이 되었다면 교육과정이 개편된 이후로는 지필고사 60% 그리고 수행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4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말하기, 쓰기, 그리고 문학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앞에서 발표하는 쓰기와 말하기 같이 통합된 수행평가가 대부분 나오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나온 문법을 활용한 영작, 이런 쓰기 프로젝트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하는 내신 준비, 크게 늘어난 수행평가의 비중, 어렸을 때부터 말하고 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러한 수행평가는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지만 길고도 긴 영어 지문을 읽고 빠른 시간에는 답을 찾아내야 하는 수능 영어도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내신 준비와 수행평가 대비, 그리고 갑자기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꾸준한 독해 훈련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초등 고학년 니즈에 맞춰 새롭게 준비한 SLP 주니어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JIP 주니어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영어 학습 능력을 확보하고 읽기와 쓰기, 문법, 어휘, 전략 등을 집중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JIP 과정의 학습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ESL, EFL 과정으로서 ESL적인 다양한 콘텐츠를 EFL적인 접근법으로 다각도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Focus on skill and competence,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 등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취약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Detail, steps and approach, 1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통하여 학습 목표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JIP 학습의 흐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밑에서는 6개월을 한 학기 과정으로 해서 한 달에 한 유닛의 진도를 빼셨죠? 자, JIP에 올라오시게 되면 4개월 한 학기로서 전 영역의 교재를 한 학기 동안 완성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중간중간 위클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 등의 중간 점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학기에 2번 리드텀과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수준별 반 구성으로서 지속적인 자극과 성과 측정으로 학습에 대한 외적 동기를 발현합니다. JIP 과정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등 과정 진입 전에 실전 위주의 전략적 그리고 집중적인 학습 방법으로 교육 현실이 요구하는 각종 테스트, 입시 대비를 위한 학문적 영어를 구사하기 위한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갖추는 단계이죠. 따라서 교과 성적과 수행평가 그리고 구술 면접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JIP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딩과 스피킹 앤 라이팅 그리고 그래머, 보캐블러리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리딩의 경우 중심 내용 찾기나 세부 내용 찾기, 추론하기 등 주요 리딩 스킬을 단계적으로 연습해서 중학교 내신 및 고등 수능까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고 학습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그 부분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와 표현 중심의 영어 학습입니다. 이로써 중학교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머와 보캐블러리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문법의 경우 초등 영어 및 미국 교과서의 커리큘럼을 반영해서 스피킹, 라이팅, 그래머 연계된 통합학습 중학 서술형 대비입니다. 복화의 경우 서술형 문제 확장 훈련 및 새 교육과정 중학교과서의 어휘를 완벽하게 반영한 단어장으로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필수 단어 및 수고가 1200개 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딩 교재의 세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3A부터 시작해서 7B까지 총 14단계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조밀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B가 커버하는 텍스트의 수준은 고1 난이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의 학습 기간은 4개월입니다. 더 클립 리딩 4년까지 1년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6학년에는 7B까지 즉 고1 수준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딩 컨텐츠의 실체입니다. 배경 지식 제시와 영어 단어 데피니션을 통해서 키 보캐블러리를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스키밍과 스캐닝 훈련을 통해서 빠르게 읽기 연습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문단별 맥락을 이해합니다. 패러그래프 이해 위주의 독해로서 아이들이 수능에 완벽 대비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캐닝을 훈련함으로써 단락별로 이해도를 체크를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패러그래프별 키센텐스 정리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패시지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 요약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어민 교사의 스피킹과 라이팅 교재 실체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에세이 훈련으로서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에 갖춰야 할 글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스피킹 연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연습한 내용을 자신에 맞게 대화를 연습하고 그리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등 고학년에서 지속적으로 한 유닛당 한 편의 에세이를 진행을 하고 이 진행에 대해서 첨삭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효과적인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 고학년을 위한 온라인 학습 과정입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레슨 플랜이 가정으로 이제 발송이 되어서 어머님들이 각각 숙제를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때 CD 듣기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매번 아이들에게 CD를 챙겨 듣게 하거나 혹은 이 부분 체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리시움에서는 온라인 앵커다큼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리스닝과 스피킹, 보카 세 가지를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리스닝과 스피킹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원에서 배운 리딩 교재를 집에서 말하기 그리고 듣기를 통해서 복습을 진행을 하고 자가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단어 시험의 경우 어머님들이 매번 아이들을 테스트를 봐주실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가 있는데요. 보카의 경우 음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읽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 각각의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패스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70점 혹은 80점 이상의 패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벽한 학습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 부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중학교 입학 전에 완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시우에서는 여러 가지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학습 확인 시스템인데요. 월요일마다 담임 선생님이 온라인 학습을 확인을 하고 100% 미수행 시에 담임 선생님께서 문자로 보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확인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100%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근은 100% 다 수용하는 반을 뽑아서 저희가 피자를 시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찍은 각각 아이들마다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은 학습량을 소화하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 랩실을 이용해서 남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임교사의 과제 점검 및 단어 테스트인데요. 담임 선생님 시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생들은 먼저 자기가 수행한 리딩이나 그래마 그리고 단어 등의 과제들을 책상에 펼쳐놓게 됩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숙제를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쿠폰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단어가 지속적으로 통과를 못한다거나 혹은 과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남아서라도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수업 시작 전에 10분간 2주 단어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요. 출석부에 통과한 단어를 누적 기록해서 학생들의 향상도를 점검을 합니다. 학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수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 과제 점검인데요.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각각 그 개념에 대한 영어 영장을 시키는데요. 영장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아이들이 문법에 관련된 영장을 해오면 문법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가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에 같은 경우 문법이 여러 개가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 테스트를 얼마나 잘 아이들이 소화하느냐가 중학교 내신의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틀린 부분들은 그냥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마련해서 왜 이 답이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첨삭 서비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교사의 라이팅 첨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각각의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항상 하나의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글쓰기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틀린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올바른 글로 고쳐 쓰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라이팅의 실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매번 원어민 담임 선생님께서 그 라이팅 교재를 이제 걷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이것을 새로 다시 써서 요거를 다시 문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는 영어 에세이 실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학기가 딱 시작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각각 영역에 따른 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 몇 개가 커트라인이고, 그리고 각각 어떻게 아이들이 수행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자,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JYP 친구들의 준비가 끝났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자기주도형 인재 만들기입니다. JYP 과정에서는 자기주도형 인재 만들기를 목표로 가치관과 진로, 영어 표현 능력, 그리고 어학 인증 시험과 5개 교과 올 AA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과 진로 부분은 아이들의 꿈에 대한 부분이겠죠. 스스로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직업이 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지하게 말을 이제 못 나눠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학부모님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더라도 사춘기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1대1 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월 1회 정도 종로교육에서 저희가 진로 입사 컨설턴트를 모셔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을 함으로써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꿈을 구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1대1 진로 상담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 상담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 좋아하는 과목이라거나 좋아하는 책, 혹은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 등에 대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해보는 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관심 분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중학교에 가서는 성적과 같이 아이들 관리하게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문가 상담도 진행을 하겠지만 중학교에서 본인의 진로 적성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부분들이 자벌드 견학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쌓는 분야에 대해서 체험을 선택하고 이 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나올 때 진로 적성 검사를 함으로써 한 발짝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것이 영어 표현 능력인데요. 자, 아까 스피킹 라이팅 교재에서 저희가 하나당 항상 에세이를 쓰는 거 말씀드렸죠. 저희는 연 2회 정도 그 원에서 배운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스피치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영어라고 하죠. 자, 아이들이 스스로 작성한 에세이를 가지고 반별로 스피치 대회를 열림으로써 아이들이 경쟁심이나 혹은 영어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고요. 원내에서 이렇게 스피치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국 단위 경시대회에 도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넓은 물에서 혹은 큰 물에서 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산 지역에서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경시대회에 나감으로써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 혹은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걸 보충해야 될지, 혹은 본인이 학습한 부분들이 내가 어디 가도 뒤지지 않구나 라는 자신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또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학인증 시험뿐만 아니라 저희 JRP에서는 내신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학원이나 타학원처럼 한 달, 두 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전에 딱 2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 과정의 학습을 다 맞추기 때문에 내신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일 필요는 없겠죠. 자, 2주 동안 학습은 반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출판사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별 출판사별로 주중에 내신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주말에 프린트를 가지고 1대1 첨삭 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평가 혹은 객관식,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중 2주만으로 올 A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고사 이외에 수행평가가 40% 나와 있죠. 자, 40%의 수행평가 위해서는 저희가 상시 원어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수행평가 첨삭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시험 2주 전이나 3주 전 정도에 수행평가를 여러 과목에서 내주실 텐데요. 영어 과목의 경우 보통은 문법을 이용한 영작이라거나 혹은 에세이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1차로 작성을 해오면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한 번 더 첨삭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지필고사, 수행평가 둘 다 만점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시험 점수를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고사 전 계획 세우기와 고사 대비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5개 교과 올 A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떤 과목의 점수가 왜 안 나왔는지 스스로 분석을 해봄으로써 다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JRP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